이번에는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칠을 해서 텍스처를 블렌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텍스처 블렌딩은 버텍스의 색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지브러시의 폴리페인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한 머티리얼 내에 두 개의 텍스처가 적용돼서 두 머티리얼을 혼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흙과 잔디나 벽돌과 페인트 같은 배경 제작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블렌드 언더바 M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에 텍스처 내장을 가져올 건데 우리가 전 시간에 추가했던 이 스타트 컨텐츠에 이 텍스처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과 잔디의 칼라와 노말을 드래그해서 우리 애드에다 가져옵니다. 여기로 복사. 네, 복사되었죠? 그리고 이 블렌드 M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먼저 칼라 맵부터 끌어오겠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여기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을 A에 잔디는 B에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합친 거는 베이스 컬러로 가라. 그리고 노말도 가져올게요. 노말 맵도 하나씩 가져와서 똑같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자갈의 노말을 A에 그리고 잔디 노말은 B에 넣습니다. 얘는 합쳐서 노말 맵에 들어가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새로운 노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에 버텍스 컬러 VERTEX 컬러 딱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의 RGB를 여기 알파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쓸 거기 때문에 노멀에도 알파에 연결해 줍니다. 이거는 이 두 텍스처를 적용할 건데 0일 때는 자갈이 적용되고 1일 때는 잔디가 적용되라. 0은 블랙이고 1은 화이트죠. 그래서 얘를 적용하고 저장까지 눌러서 이 바닥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 플러 선택한 다음에 이 블렌드 M 재질 끌어다가 매트리얼에 딱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이 재질을 적용할 때 꼭 이렇게 안 하고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걸 눌러도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칠을 할 건데 모드 옆에 있는 이 페인트 메뉴로 넘어갑니다. 좀 줌아웃을 하죠. 네, 페인트 모드로 갔더니 마우스 커서가 딱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메뉴가 몇 개 있는데 하나씩 보면 레디우스는
뭐 지름이겠죠. 우리는 단축키 이 중가로 대괄호로 사용할 거고요. 벌써 7이 돼 버렸네요. 그리고 스트렝스는 압력값, 팟오프는 얼마나 브러쉬 내에서 영향을 줄지, 그리고 페인트 컬러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이면 자갈이 적용된다고 했죠. 얘가 화이트면 아무리 칠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이트일 때는 이 잔디가 적용되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다시 블랙으로 바꾸고 이렇게 칠을 하면 네, 자갈이 적용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자갈과 잔디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면 녹색 점이 나오죠. 이게 버텍스입니다. 그래서 버텍스 간격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여기부터 0에서 1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쭉 보이시죠? 여기 칠하면 자갈이 연결되겠죠. 이렇게 버텍스가 적으면은 너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마야에서 플랜을 하나 좀 면이 많은 걸 만들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잠깐 마야 켜고요. 여기서 우리 플랜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항상 0점 유지하시고 와이스와 하이스는 100 정도 하죠. 여기서는 커브이지만은 또 언리얼로 넘어가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 와이스와 하이스는 이것도 100개 하죠. 그래서 익스포트 바탕화면에 그냥 플랜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가져올까요? 예, 플랜을 일단 컨텐츠 브라우저에 넣어놓고요. 모드 임포트 그리고 모드의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 네, 별로 안 크죠?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크기를 좀 키워서 1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플랜의 매트리얼에 이 잔디를 적용해주면 네, 딱 들어갔죠? 그리고 페인트로 자, 여기 보이시죠? 버텍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서 칠을 해도, 그리고 압력값도 낮춰서 칠하면 굉장히 연하게 색이 들어가죠. 노말을 넣기 때문에 입체감도 잘 나요. 아까는 그냥 크게 들어가서 이런 디테일을 좀 넣을 수 없었는데 이제 잔디 부분과 자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낮춰도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칠을 하면 그 부분은 자갈이 나오겠죠. 뭐 하다가 난 다시 잔디를 칠하고 싶다 할 때는 페인트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주면 다시 잔디가 잘 안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좀 발생했습니다. 잔디밭도 그렇지만 이 자갈이 너무 커요. 지금 거의 바위 수준인데 이 텍스처의 크기를 좀 줄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렌드 M 재질 열어주고요. 줌아웃을 해보면
이제 이 노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UV를 조절할 수 있는 노드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여기에 TEXTURE 텍스처 코디네이션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UV에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칼라와 노말은 같이 사이즈가 조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갈의 U 틸팅과 V 틸팅을 이게 1이면은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일까요? 5배로 키워주면 적용을 눌렀을 때 네, 자갈이 많이 작아졌죠. 반복이 많이 되니까 자갈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더 키울까요? 8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잔디도 좀 크잖아요. 하나 복사해서 얘도 잔디 칼라의 UV와 노말의 UV에 연결해 주시고, 얘는 팔은 너무 크니까 한 3 정도 합시다.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음대로 칠하시면 블랙으로 바꿔야겠죠. 자갈이 원래 자갈밭이었는데 잔디가 막 자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재밌죠? 뭐 텍스처가 더 많다면 이런 데에도 뭐 러프니스나 메탈릭 같은 데 더 연결해서 재질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겠죠. 한번 텍스처 블렌딩 하는 거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데칼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이나 총알자국, 부분 발광 같은 걸 큰 텍스처에 표현하게 되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젝터 같은 박스를 만들어서 오브젝트가 그 박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이 데칼링입니다. 저는 이 바닥에 꼬맹이의 발자국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데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나왔죠? 이걸 끌어다가 딱 놓으면 네, 이런 박스가 생깁니다. 지금은 샘플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박스의 크기가 데칼의 적용 범위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화살표는 데칼이 적용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데칼은 프로젝션 방식이기 때문에 포토샵 레이어의 스크린처럼 원래 있는 텍스처 위에 겹쳐지듯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우리 스타트 컨텐츠에 있는 매트리얼 중에 이런 그라운드 매트리얼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매트리얼 끌어다 애드에 복사하고요. 이 플로우에 매트리얼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드에서 재질 하나 또 만들어서 얘 이름은 데칼 언더바 M 이름 바꿨고요. 그리고 데칼 M을 더블 클릭해서 이 에디터에서 머티리얼의 속성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매트리얼 도메인을
디퍼드 데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데칼은 알파 채널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오퍼서티 써야 되기 때문에 오펙이 아니라 트랜슬런스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데칼이 제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데칼에 쓸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제가 이렇게 발자국 이미지 2개를 만들어 왔는데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 수업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 보십시오.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발자국 모양의 노멀 맵이 있고요. 이거는 컬러는 흑 텍스처인데 알파 채널에 이런 발자국 모양이 있어서 발자국이 찍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텍스처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 컬러 텍스처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야겠죠. 이 아예 처음부터 색깔 조절할 수 있도록 3번 눌러서 콘스턴트 3 벡터랑 멀티플라이 같이 연결해서 베이스 컬러에 넣겠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퍼서티에 알파 채널을 연결해 줄 건데 이 오퍼서티도 조절할 수 있도록 멀티플라이 복사하고요. 그리고 수치 조절하게 1번 누르고 클릭해서 콘스탄트 알파를 A로 콘스탄트를 B로 그리고 이 합은 오퍼서티로 그리고 0이 되면은 알파가 사라지니까 1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노멀도 콘스턴트 3 벡터 만들어서 파란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만들어서 RGB가 A, 블루 컬러가 B, 그리고 이 녀석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알파로 붙어서 노멀로 연결되게. 그리고 노멀의 디폴트 값은 0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머티리얼 세팅은 된 거고요. 적용, 저장.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얘는 데칼 선택해서 데칼의 머티리얼에 넣어주면 여기 보이시죠? 발자국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커멓기 때문에 우리 색깔 이거 바꿔줘야죠. 기본은 화이트색인데 화이트색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명도만 좀 낮춰주겠습니다. 네, 보이죠 이제. 그래서 마치 꼬맹이가 흙밭을 돌아다닌 것처럼 발자국이 좀 크긴 한데 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게 뒀어요.
그리고 Alt 누르고 이동하면 하나 복사되죠. 그리고 Z축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네, 반대쪽도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발자국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해서 Alt 또 누르면 네, 발자국이 이렇게 턱턱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성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데칼 매트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금은 이렇게 오퍼서티만 쓰고 있는데 이 알파 채널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멀티와 콘스탄스를 복사해서 통으로 복사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얘는 알파 채널을 연결한 다음에 메탈릭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채널을 A에 연결하고 얘는 러프니스에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저장 누르면 뭔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더 바로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칼라죠. 얘를 파라미터로 변환, 그리고 이름은 RGB, 디폴트 컬러는 화이트죠. 확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RGB 채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에 쓴 거, 이 콘스탄트를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얘는 메탈릭, 디폴트 밸류는 1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했었던 거, 얘는 ROUGH 러프라고 쓰고요. 러프니스는 0이 돼야 반짝이니까 일단 0으로 디폴트를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오퍼서티죠.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오퍼서티, 디폴트는 1이 맞고요. 그리고 얘죠. 얘도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얘는 노말이죠. 디폴트는 0. 적용, 저장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으려면 이 데카램을 인스턴스로 생성해 줘야죠.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얘네들 요걸 넣어줘야 되죠. 얘도 요거, 얘도 인스턴스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인스턴스 넣은 걸 복사하면 좀 더 쉬웠겠지만 일단 넣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에디터에서 먼저 RGB 얘네들을 다 켜줘야 되죠. 그래서 RGB를 바꾸면 색깔이 이렇게
잘 바뀝니다. 그리고 확인. 메탈릭 얘를 줄이게 되면 좀 밝아지죠. 이런 것도 조절 가능하고요. 기본은 1이고, 그리고 노말은 이렇게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튀어나오거나 땅으로 패인 느낌 나거나 또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서티는 지금 발자국이 굉장히 선명한데 얘를 낮추게 되면 발자국이 굉장히 연하게 찍히게 되죠. 그 러프니스는 0이 됐을 때는 여기가 반짝반짝 환경이 비쳤는데 얘가 커지게 되면 거칠기 때문에 반짝임이 사라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성들을 조절해서 이 발자국의 느낌을 바로바로 또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꼭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자국들 느낌 괜찮은 것 같죠? 만들어 왔고요. 여러분도 데칼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